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이 안 계시네. 어디 가시지? 그러게요. 자,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기하다. 네, 컴퓨터 속에서 튀어나온 최쌤입니다. 네. 얼굴만 튀어나오셨네요. 네, 저는 1010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인간입니다. 네. 오늘은 얼굴만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오늘, 네. 렌더링 하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네, 제 몸은 이렇게 보시겠지만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오.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빵의 비침. 아유, 제가 지금 이 컴퓨터 세상 속에서 지금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매트릭스 세계인가요? 네, 매트릭스에서 물리 엔진을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네, 현실 세계로 다시 네 네. 렌더링이 된 건가요? 렌더링 됐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28차시 네. 네. 네, 한 30차시까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죠? 그렇죠? 시험 전까지 아니죠. 29차신 29차시 그러니까 마지막 차시는- 플러스 알파. 마지막 차시 어떻게 하시죠? 19 플러스 알파 정도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오늘이랑 다음 시간밖에 없는데 물리는 이제 한 단원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장난칠 때가 아니군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아, 간단하게 네네. 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은 일단 러더포드 모형까지 왔어요. 네. 러더포드 모형을 기준으로 이제 원자의 구성 입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음 모형인 이제 보어 원자 모형을 하는 게 더 옳겠으나 이제 좀 난해한 면도 있고 이게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러더포드 모형으로 하겠습니다. 네. 원자는 일단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네. 네. 전자는 이제 E-로 표기를 하고 얘는 네. 전하량이 전기의 양,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전하량이 -1e만큼 있습니다. 이 E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기준으로 하는 값입니다. 아하. 전자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1값이겠죠. 네. 1이고 마이너스를 가집니다. -1, E. 그리고 원자 핵 안에는 이제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겠죠. 마이너스를 가진 이 전자를 묶어두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 여기서 보면 이제 초록색 이 애들이 양성자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초록? 아. 예, 노란색. 연두색 애들이. 네. 연두색이었어요? 아. 네. 노란색으로. 얘들 이제 양성자, 프로톤 P 플러스로 표기를 합니다. 아하. 플러스 1만큼을 가져요. 전하량을. 그래서 전하와 이 전하량이 1대1로 대응합니다. 전자랑 네, 전자랑 1대 양이 크기가 다른데 전화는 같다는 게 좀 다른 신기하네. 입자인데 완전히. 그죠. 입자의 크기도 다르고 완전 다른 입자인데 네. 전하의 양은 정확하게 1대1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중성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 중성자는 그래요? 네, 중성자는 N으로 표기를 하고요. 뉴트론, 뉴트론. 네, 뉴트론입니다. 이 전하량이 없어요. 이런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성자 숫자는 사실 양성자와 보통은 비슷한 개수를 가지고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자인데 약간 더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동위원소라고 중성자가 더 하죠. 있으면 아, 네. 네네네. 중성자가 더 있으면 더 무겁고 그렇죠. 중성자가 적으면 가볍고.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은 같으나 네. 중성자 수가 뭐 더 무거우면 단순히 무게가 더 무거운 애들이 있을 수 있죠. 물리적인 성질이 그렇죠. 다르겠네요. 그렇죠. 끓는 점이 다를 수 있고 무게가 다르고 질량이 다르고 그 화학적 성질은 이제 원자과 전자가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전자가 이제 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는 달라도 네, 상관이 없다. 화학적 성질은 화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자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겠어요. 물론 이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느냐? 음, 사실 이것도 쪼갤 수가 있어요. 기본 입자를 좀 더 쪼갤 수가 있는데 이제 쿼크라고 하는 입자들이 있죠. 쿼크. 네, 들어는 보셨죠, 그죠? 네. 워낙에 유명한 업다운, 네. 업다운 뭐 이걸로 들었어요. 업 쿼크, 다운 쿼크, 네. 뭐 참 쿼크, 아, 참 쿼크도 네. 있어요? 참 쿼크, 거짓 쿼크가 아니라 참 참 쿼크, 참이 차밍에서 나온 거예요. 매력. 아, 네. 참. 네, 스트레인지 쿼크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등등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배우겠습니다. 네, 안 배우고 네. 일단 이 쿼크는 쪼개서 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어 있어요.
엄청난 고에너지 상태로 애들 부딪혔을 때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온 애들이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 뭐 원자, 원소로 이렇게 보기 어렵고 일단 원소 물어보면 뭐 양성자, 중성자들 가지고 원자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보다 작은 거는 별 필요 없다. 필요는 있지만 여기서는 네, 우리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네. 안 다루겠다.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등장하는 애들이 아니니까요. 나도 모른다. 안다고도 할 수 없고 모른다고도 할 수 없고 예. 네. 아직 이 과학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다 가설이니까요. 그것은. 네네. 사실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물론 증명이 되지만요. 네, 그 표준 이론이라고 있긴 네. 있지만 사실 뭐 정설입니다. 네. 이 전기력, 이 마이너스랑 플러스끼리 서로 이제 당기고 있는 것 덕분에 이게 묶여 있고 서로 돌고 있고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전기력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전기력은 사실 이런 원자, 핵, 그러니까 양성자, 그리고 전자 이 외에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는 그래서 전기력을 이런 원자의 수준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쿨롱의 법칙까지 갈 건데 어떤 전하를 가진 어떤 입자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어떤 힘을 미치는가 어떻게 미치는가 그걸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된 쿨롱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이 쿨롱의 실험. FNG. 쿨롱의 실험인가요? 워낙에 뭐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실험이라서 누구 이름이 붙진 않았어요. 아이, 마찰 쿨롱. 전기. 아유, 쿨롱. 네, 마찰 전기 실험입니다. 쿨롱. 쿨롱 예. 조회수가. 네. 오늘도 시뮬레이션 하나 열어볼게요. 마찰 전기. 일반적으로 뭐 지나 딱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마찰 전기 뭐 정전기라고 도 정전기. 부르죠. 이 정지에 있는 전기들, 머물러 있는 전기들이라서 정전기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보통 풍선 같은 거 되게 막 번거롭게 막 달라붙고 막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풍선 네, 네. 표면에 뭐 먼지가 달라붙기도 하고 네네. 머리카락 달라붙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마찰이 일어났을 때 똑같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1대1로 다 대응되어 있는 멀리서 보기에는 플러스를 띄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를 띄는 것도 아닌 이런 애들로 보이지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어떤 편차가 생기게 되면 그 플러스의 힘 또는 마이너스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편차가 생기게 하는 방법, 이 마찰을 일으켜서 전자를 더 좋아하는 애들, 더 갖고 싶어하는 애들이 전자를 몰아서 가지고 가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찰을 하면 전자를 더 좋아하는 애들이 이렇게 가져가 버리네요. 네, 전문 용어로 떼벼갑니다. 떼벼가면 떼벼간다. 떼벼갑니다. 세벼가는 것보다 좀 더 폭력적인 의미죠. 아, 네, 떼벼갑니다. 떼벼가면은 떼벼서 세벼간다. 네, 이렇게 강도질을 네.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떼벼가면은 예. 럽이랑 비프랑 그거 차이인가 보네. 맞습니다. 네. 강도와 도둑의 차이죠. 네. 떼벼가게 되면은 이 멈춰 있는 전기들이에요. 이 애들이 지금 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들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하나는 저기 옷은 플러스가 더 많은 상태가 되고 플러스로 대전됐다고 하죠. 풍선은 마이너스가 더 많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얘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들끼리 어떻게 될까요? 슉 끌어당기죠.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풍선 같은 게 막 달라붙는 현상들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정전기가 잘 만들어지는 물체들이니까요. 신기하다. 정말요? 네? 아니 이 프로그램이 신기하다. 네, 프로그램이 신기해. 네. F11 누르고 하시죠. 이거를 부도체들끼리가 아니라 네. 도체에 가까이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봐. 도체에 가까이 붙이면 도체는 전자들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들이 가까이 오니까 약간 한쪽으로 비켜선 거 보이죠? 보니까 움직이네요. 도망가죠. 전자들이. 그래요? 네, 도망가죠. 전자들이. 이렇게 요렇게 하면서 이 금속에도 약간의 플러스를 띄는 쪽, 마이너스를 더 많이 띄는 쪽 이게 또 갈라지게 되죠. 전화를 띄고 있는 게 오니까 뭔가. 그렇죠. 네. 보통은 저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보통 이동하는 입자는 전자들이니까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 전자가 없으면 플러스. 네. 전자들이 이렇게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금속이 달라붙을까요? 안 달라붙을까요?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 달라붙을 것 같은데요? 달라붙죠. 네. 달라붙죠. 네. 전자를 도망가게 했으니까 네. 가까운 쪽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정전기 이런 마스크 원리가 정전기식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먼지들을 예, 이게 단순히 촘촘해서 입자를 걸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빨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정전기를 만드는 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전기가 발생되는 상태, 약간의 마찰들로 인해서 자체적인 마찰들로 인해서 정전기가 발생되는 상태예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래서 이런 입자들이 지나가다가 달라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서 여기에 저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털면 그러면 먼지들이 많이 나올까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겉부분 만지지 말라고 하는 말들도 그런 말입니다. 공장에서 먼지 모으는 것도 약간 정기적으로 막 맞습니다. 집진기도 집진기. 이런 정전기 방식을 이용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정전기 방식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들이 이렇게 도망간다는 거죠. 좀뭐 약간 요렇게. 쇠막대 같은 건가요? 약간 도체? 도체입니다. 쇠막대입니다. 쇠막대.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전체를 따지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수가 같으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잖아요. 전체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고 싶으면 한쪽으로 몰아 넣은 다음에 얘를 전자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떼버리면 결국 한쪽에 마이너스가 몰려 있고 저쪽에 마이너스가 적은 상태가 되죠. 그러면 쟤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뭐 검전기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만약 접하게 됐을 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학이랑 다르게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네,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전기, 열, 뭐 이런 단어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서 어떤 자연에서 물려받은 이런 진화된 이 뇌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원일수록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머릿속에 엔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물리 엔진으로 거듭나셨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물리 오늘 엔진. 물리 엔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붙여볼게요.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붙이게 되면 전자들이 금방 들어오겠죠. 슉 돌아오겠죠. 최대한 원래 골고루 그대로 퍼져 있는 게 마이너스들끼리 서로 밀어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안정하게 분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될 때 좀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중학생 때 V는 IR 뭐 이런 거에서 막 멘붕 와가지고 놨던 적이 있거든요. 고3 때까지 그 여파가 갔어요. 전기 단원 듣기 시작할 때는 이런 시뮬레이션의 도움을 꼭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나도 시뮬레이션 했으면 전기. 그럼요. 지금 물리교사로서 있으실 수도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되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닮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닮으셔가지고 지금 네, 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그 알고리즘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랑 연관 검색어로 이제 그러니까 저도 과학하는 형님이 할 수 있었을지도 네.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우주인을 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안타깝네요. 신성 X 이런 거. 네. 자, 그래서 네. 마찰 전기 시뮬레이션, 검정기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뭐 전류의 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좀 이용해 보길 권합니다. 그 주소 좀 이렇게 잘 알려주세요. 이거는 근데 네. 제 영업 비밀이고 엄청난 아. 네, 이거 좀 알려드리기 싫어요. 아. 저만 알고 싶어요. 네.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여러분들이니까 특별히 이거 다른 데 공유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좀 큰일 납니다. 더 알고 네, 이거는 네. 진짜 학계에 커다란 파문이 될 거예요. 이거 수능 점수 평균 올라가는데 이거 참 알려드려도 되나? 네. 이동준의 자바 실험실. 그 조회수가 네. 많이 있는 네. PHT. 네. 예. 콜로라도 검색하면 대학교에서 되겠네요. 예. 기부 받아서 만든 그런 사이트입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네. 이거 지워.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네네. 오늘 정리할게요. 원자의 구성 입자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왠지 알 것 같아요. 네. 이 구성 입자 자체가 몇 개 없었죠? 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닌 것을 고르면 아 따로 과제가 나가나요? 네, 객관식. 아 네. 객관식으로 네, 네. 나옵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기.